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 여대생은 최근 지하에서 생활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부도, 취미생활도, 문화생활도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하도시에서 알찬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 땅속은 일상 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건설 수요를 지상 부분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듦에 따라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는 대학 캠퍼스에까지 퍼져 다양한 편의시설뿐 아니라 대학의 심장이라는 도서관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지하 공간을 생각하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것이 편리성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조그마한 식당, 많은 가게들이 밀집해 있고, 그다음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지하 공간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동선거리 또한 짧고 해서 이용 면에서는 너무나 편리한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하 공간. 그중에서도 높은 이용객을 자랑하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곳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이 있으며 지상과도 연결된 것. 이러한 곳은 따로 구분해 지하연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이용함에 있어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안전이겠죠? 지하 공간이 우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면은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합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서 출근은 몇 개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뛰쳐나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소방시설이라든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가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모의 화재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해놔야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지, 한 번도 연습 없다가 갑자기 이 화재가 크게 번지면 이건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하연계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바깥 공기의 유입이 어렵고 또 연기나 열기가 급속히 확산되며 사람들이 제한된 통로를 이용해 수직 이동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난에 대비하지 않는 현실, 비상시 비상벨을 울려줄 발신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또 가득 쌓인 물건 때문에 소화전은 사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화재 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화 쇼터는 어디로 내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우리의 재난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지하연계 건축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화재 발생 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실물 화재 실험 실시, 지하연계 건축물을 가정해 창문을 모두 없애고 가상 의류 상가를 만든 뒤 실제로 불을 붙여 연소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불이 붙자 옷들이 서서히 타들어가더니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구조물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발화 공간에서 다른 가게로 불이 붙는 시간 약 8분. 1분이 지나자 상가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연기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지 40초 만에 발화 공간을 가득 채웠고 또 3분이 지나자 상가의 절반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상가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는 7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7분 정도라는 짧은 시간 안에 화재를 피하지 않으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터. 바로 이곳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계단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모든 곳은 연기가 찰 수 있으니 지하에 남지 말고 지상으로 무조건 재빨리 피난합니다. 주로 대도시 중심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하 연계 건축물. 이곳에 재난이 닥쳤을 때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리자는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시스템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피난 계단 혹은 비상구에 적재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방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평소 종사자의 안전관리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종사자는 우선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 시 초기 대응 및 효율적인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소화전과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용객은 비상시를 대비해 평소 비상구와 피난 공간을 확인하고 또 비상시에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침착하게 관리자와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현계 건축물의 안전은 관리자, 종사자, 이용객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요. 평소 관리 감독을 통해서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형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지하연계 건축물과 그 이용객이 늘어감에 따라 재난에 관련해 특별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맞은 법 제정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높여야 할 것인데요. 건축물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제 화재 등이 났을 때는 안내 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돌봐주시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도 베푸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편리함과 경제성을 발판으로 점점 늘어나는 지하연계 건축물. 하지만 그 속에는 지하 공간의 또 다른 얼굴인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한 시스템의 기반 위에 지하연계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일상 공간으로서의 변신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